행정부는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싶으면 본인이 출마를 해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송영길 대표 해트트릭을 기록하다 이야기입니다. 야, 송영길 대표가 큰 건을 해냈죠. 자, 재난지원금, 선별이다, 보편이다, 그냥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확고하게 나는 이거다 라고 딱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했었죠. 아, 송영길 저 양반도 수박 아니야? 아, 답답하다. 뭐지?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원하게 보편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을 만들어냅니다. 박수! 보편 지급해야죠. 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홍남기는 말이죠. 그놈의 캐시백에 꽂혀가지고 이 뭐 뒷돈 받았나? 왜 이렇게 캐시백을 못 넣는 거야? 홍남기는요, 전국민 지원을 해도 캐시백은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해 그걸? 아, 정말. 받았니 뭐? 남기영 뭐 받았어? 약속이라도 한 거야? 왜 이렇게 카드사에다가 못 줘서 안달이야? 이러다가 홍남기도 사퇴하면서 대선 후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짝으로 말이죠. 자, 송영길 대표가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렇다 할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정 간의 협의로 80%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했죠. 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했어요. 아, 송영길도 정말 답답하구나. 이낙연 2 아니냐 저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당내 지지자들의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내의 여론도 보편 지급이 우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을 하던 송영길은 묘수를 찾아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걸 발표를 해요. 자, 이준석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더 강화해달라. 그러면 전국민 보편 지급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송영길은 콜! 소상공인 지원 더 갑시다. 이렇게 한 거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추경을 늘리는 건 가능하니까 말이죠. 선별지급 플러스 캐시백을 할 거다라는 소식에 그냥 답답한 속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은 속이 뽕 뚫렸습니다. 아, 그래, 돈을 줄이더라도 전 국민을 주는 게 맞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대변인들이 합의 소식을 발표하고 100분 뒤에 국민의힘이 번복을 합니다. 이준석이 완전히 모양이 빠지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이 만평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하고 이게 뭔 짓이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금 합의문 찢어버리는 기가 막히죠. 뒤에 있는 이준석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는 합의가 아니었다 뭐 발뺌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입지가 엄청나게 쪼그라든 건 사실일 겁니다. 여가부 폐지를 외쳐서 여성표 다 날아가고 있고 통일부 폐지 얘기에서 여야 다 몰매를 맞고 있고 당내에서 그 어떤 얘기도 없이 혼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해놓고 당내에서 후드려 맞고 있고 좌충우돌입니다. 아무도 이준석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욕하고 있어요. 자, 이게 송영길의 신의 한 수였던 것이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해놓은 걸 100분 만에 번복하면서 국민의힘이 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당은 선별지급이 당론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동안에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냥 꽃놀이패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아이고 잘한다. 이러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재난지원금에 관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요. 선별지급이 옳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이 보편지급으로 합의를 한 순간
국민의힘은 우리는 선별지급이 당론이야 라고 빵!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확 쪼그라듭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국민의 집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니? 너 국민의 집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자,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의총을 열고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전국민 보편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 다시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 이걸로 국민의 집의 색깔은 확실히 드러났고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정체도 드러났고 민주당 내의 수박들의 목소리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1타 3P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송영길 대표가 확실한 스탠스를 잡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돌이켜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송영길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내 세력에서 견제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으로 막 밀어붙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했었던 게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 묘수를 꺼냈습니다. 이준석을 만날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합의를 꼭 해오고 싶다.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합의를 만들어 오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속마음은 원래 전국민 보편지급에 가 있었다라는 걸 비하인드 얘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대표인 자신이 나는 보편지급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위치,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한테도 수박 소리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멋지게 해냈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이 맞아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게 뭡니까? 결국 재난지원금 세금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부자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뺀다고요? 부자들도 빈정상하죠. 세금만 걷어갔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세금 내기 싫다 이럴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면 안 돼요. 부자들이 세금 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는 부자를 우리들은 존경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많이 세금 내는 덕분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금 탈세하는 부자들은 손가락질해도 세금 잘 내는 부자들은 우리가 인사 꾸벅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여러분들이 세금 많이 내주신 덕분에 이 힘든 시기에 정말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 전부 다 받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저도 세금 냅니다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차원이 좀 달라요. 다르게. 아무튼 고마워해야죠. 고마운 사람들은 왜 뺍니까? 홍남기의 논리는 이거예요. 부자들한테 그 돈 줘봐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원래 쓰던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같은 사람이에요. 재난지원금 통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부자들도 그 돈으로 더 씁니다. 홍남기 자기도 부자면서 그런 마음을 모르나?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조금 돌려받은 거지만 야 그래도 꽁돈 생겼다 이러면서 써요. 거기다가 그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거 쓰고 더 써. 부자들은 더 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홍남기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전국민 지급을 결정을 하자 홍남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이 말에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와, 기재부의 나라인가? 자기가 대통령인가? 재정은 전문가인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뽑고 국회의원들은 왜 뽑습니까? 행정부는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싶으면 본인이 출마를 해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캐시백 노래 부르지 말고 출마를 하세요. 그럼 됩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철학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내 철학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장관 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장관이, 관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모피아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마피아 마인드 아닙니까? 니네가 뭔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우리가 하는 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재정은 정치 따라가지 않아. 윤석열이나 홍남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홍남기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임시켜야죠. 이건 대통령병에 걸린 전형적인 관료 마피아, 모피아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도움 안 돼요. 자, 오늘은 한 방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송영길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